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갑자기 머리가 지끈거리거나 가슴이 답답하게 느껴지신 적 말입니다. 아니면 아침에 세수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흐릿해지거나 아침 산책 나갔다가 발걸음이 무거워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십니다. 우리 나이 되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으셔서요. 그런데 오늘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한심장학회가 2023년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를 분석했는데요. 무려 73%가 아침 6시에서 낮 12시 사이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침 6시에서 9시, 잠자리에서 일어난 직후 3시간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자는 동안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최대한 느리고 조용하게 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우리 교감 신경이 갑자기 활성화되면서 혈압과 심박수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모닝서지 아침 혈압 급상승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땀을 통해 수분을 계속 잃습니다. 그 양이 적게는 200ml, 많게는 500ml나 됩니다. 그래서 아침 기상 직후 혈액은 수분이 줄어들어 점도가 높아져 있습니다. 이른바 혈액이 끈적끈적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혈압은 갑자기 올라가고 혈액은 끈적해져 있고 혈관은 수십 년간 쌓인 노폐물로 좁아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는 아침 기상 직후, 그것이 바로 우리 몸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문제의 진짜 뿌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주목하지 않았던 한 가지 물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아침의 위험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바로 산화질소, 영어로는 나이트릭 옥사이드, 줄여서 NO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물질이냐면 1998년 미국의 로버트 퍼치고트, 루이스 이그나로, 페리드 무라드 세 과학자가 바로 이 산화질소의 혈관 보호 기능을 발견하여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노벨상을 받을 만큼 중요한 물질이 우리 몸속에서 매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살았을까요? 그리고 왜 이것이 부족해지면 아침 혈관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산화질소가 무엇인지, 우리 몸이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나이 들수록 왜 급격히 줄어드는지, 또 줄어든 산화질소를 일상에서 어떻게 보충할 수 있는지까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모두 알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생활습관 비결을 드릴 것입니다. 산화질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혈관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전부 이으면 약 10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지구를 2바퀴 반 이상 돌 수 있는 길이입니다. 그 긴 혈관 속을 혈액이 24시간, 하루도 쉬지 않고 흘러다닙니다. 혈관은 단순히 피가 흐르는 통로가 아닙니다. 혈관 자체가 살아있는 기관입니다. 혈관 안쪽 벽, 내피세포라고 부르는 곳에서 수많은 물질이 분비되고 그 물질들이 혈압을 조절하고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고 혈관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그 물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산화질소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 내피세포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만들어지는 즉시 혈관벽에 평활근, 그러니까 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으로 스며들어 그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줍니다. 혈관이 넓어지고 탄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혈액이 잘 흘러가게 됩니다. 또 산화질소는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혈소판이 뭉치면 혈전, 즉 피떡이 생기고 그것이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됩니다.
산화질소가 그것을 막아주는 천연 방어막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산화질소는 혈관 내피세포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동맥경화의 시작은 혈관 내피세포의 염증입니다. 그 염증을 산화질소가 줄여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산화질소는 혈관을 넓혀주고 혈전을 막아주고 혈관 염증을 줄여주는 세 가지 핵심 기능을 동시에 합니다. 혈관 건강의 수호자라고 불러도 될 만큼 중요한 물질입니다. 우리 몸 안에 이런 놀라운 물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산화질소가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심혈관 연구팀이 50대부터 80대까지는 유형별로 혈관 내피세포의 산화질소 생성 능력을 측정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50대에 이미 30대의 67% 수준으로 줄어 있었고 60대에는 51%, 70대에는 38%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에 비해 산화질소 생성 능력이 절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 연배분들이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왜 나이가 들수록 산화질소가 줄어드는 걸까요? 여기서 이야기는 조금 더 깊어집니다.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를 만드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르기닌 경로입니다. 우리가 단백질이 많은 음식, 예를 들어 고기나 생선, 두부 같은 것을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됩니다. 그 아미노산 중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혈관 내피세포에서 이 아르기닌을 원료로 산화질소를 만듭니다. 문제는 이 경로가 나이가 들수록 특히 40대 이후부터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단백질을 먹어도 산화질소를 만드는 양이 점점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질산염 경로입니다. 채소나 과일에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으면 구강 안의 세균들이 질산염을 아질산염으로 변환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아질산염이 위장을 거쳐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서 산화질소로 전환됩니다. 이것이 질산염 경로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질산염 경로는 나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70대, 80대가 되어도 제대로 된 채소를 꾸준히 먹으면 이 경로를 통해 산화질소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에게 채소를 많이 드시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비타민이나 식이섬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채소 속 질산염이 혈관 건강의 핵심인 산화질소를 만드는 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서 산화질소를 어떻게 하면 잘 보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5가지 방법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이 혈관의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중에서도 특히 아침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입안 관리입니다. 질산염 경로를 기억하시나요? 채소의 질산염이 아질산염으로 변하는 것은 입안에서 일어납니다. 입안에 사는 건강한 세균들이 그 변환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만약 입안이 청결하지 않거나 건강한 세균 대신 나쁜 세균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질산염을 아질산염으로 바꾸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즉, 채소를 열심히 먹어도 산화질소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력한 구강 청결제, 이른바 리스테린 같은 제품을 매일 여러 번 사용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물론 입냄새 제거나 잇몸 건강을 위해 쓰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구강 청결제가 나쁜 세균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질산염을 아질산염으로 바꿔주는 유익한 세균까지 죽여버립니다. 2013년 영국 노팅엄 대학교 연구팀이 건강한 성인들에게 강력한 항균 구강 청결제를 하루 2번 2주 동안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혈압이 평균 3.5mm 올랐습니다. 혈압약 1알의 혈압 낮추는 효과와 맞먹는 수치가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산화질소 생성이 줄어들어
혈압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양치질을 안 하면 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만 강력한 구강청결제는 하루 한 번 취침 전에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는 물로 가볍게 입을 헹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치실이나 치간칫솔을 사용해 잇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도리어 산화질소 생성에 더 좋습니다. 잇몸 질환이 있으면 유익한 구강세균의 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지키는 핵심 물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데 특히 아침 기상 직후에는 혈관이 가장 취약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산화질소를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아침 입안 관리, 특히 강력한 구강청결제 대신 가벼운 입 헹구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아침 기상 직후 물 한 잔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드십니까? 커피부터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무것도 안 드시고 바로 씻으러 가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을 잃습니다. 그래서 아침 혈액은 끈적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혈전이 생기기 쉽고 혈관에 무리가 됩니다. 물 한 잔이 이것을 해결해 줍니다. 우리 몸이 약 6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시죠? 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의 약 55%는 혈장이고 혈장의 90% 이상이 물입니다. 그러니 아침에 물을 마시면 혈액이 희석되고 혈관 속 흐름이 부드러워집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좋습니다. 레몬을 조금 넣는 것입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산화질소가 한번 만들어지고 나서 그것이 활성산소에 의해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산화질소의 유효 시간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레몬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도 있는데 이것이 혈관 내피세포를 직접 보호합니다. 산화질소가 만들어지는 공장, 즉 내피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물 200ml에 레몬즙 한 숟가락 정도면 충분합니다. 레몬이 없으시면 그냥 물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침에 눈을 뜨면 화장실 가시기 전에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로 아침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혈전 위험을 줄이고 산화질소까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코로 숨쉬기, 코호흡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싶으시죠? 숨은 코로 쉬는 거 아닌가 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자면서 입으로 호흡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또는 코가 막히면 더욱 그렇게 됩니다. 코 호흡이 왜 산화질소와 관련이 있을까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코 안쪽, 특히 부비동이라고 부르는 공간에서 산화질소가 지속적으로 생성됩니다. 숨을 코로 들이쉴 때 이 산화질소가 함께 폐로 들어가 혈액 속으로 흡수됩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 연구팀이 1999년 처음 이 사실을 발견했고 이후 수많은 연구에서 코호흡을 할 때 혈액 속 산화질소 농도가 입호흡할 때보다 뚜렷하게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낮에는 의식적으로 코로 숨 쉬도록 신경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걸을 때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면서 입으로 호흡하는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만 코가 막혀서 입으로 호흡하신다면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아보시거나 수면 중 이불 테이프로 살짝 막는 마우스 테이핑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심한 코막힘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먼저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허밍입니다. 허밍이라고 하면 노래하는 것을 떠올리시겠지만 실제로 과학적으로 산화질소 생성에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코 호흡과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로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입을 다물고 코로 허밍을 합니다. 흥얼거리는 것처럼 하고 진동이 느껴지도록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스톡홀름 카롤린스카 대학병원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허밍을 할 때 부비동에서의 산화질소 생성량이 일반 코 호흡에 비해
약 15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허밍을 할 때 나는 진동이 부비동 안에서 공기를 교환시킵니다. 부비동 안에 공기 환기가 잘 될수록 거기서 만들어진 산화질소가 더 효율적으로 폐로 전달됩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허밍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코로 충분히 숨을 들이쉽니다. 그 다음 입을 다물고 이마나 코 주변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면서 하고 진동이 느껴지도록 허밍을 합니다. 이 진동 자극이 부비동의 공기 교환을 더욱 활성화시킵니다. 아침에 5분에서 10분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하면서 허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아침마다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계실 때 하시면 됩니다. 5번째는 질산염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앞서 산화질소를 만드는 2번째 경로가 질산염 경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로는 나이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경로입니다. 질산염이 가장 풍부한 식품은 무엇일까요? 가장 풍부한 것은 비트입니다. 비트는 빨간 무처럼 생긴 채소인데요. 같은 무게 대비 질산염 함유량이 채소 중에서 최상위권입니다. 영국 엑시터 대학교 연구팀이 비트즙을 마신 그룹과 마시지 않은 그룹을 비교한 연구에서 비트즙을 마신 그룹의 혈압이 2주 만에 평균 4.3mm 낮아졌습니다. 비트를 구하기 어려우시면 비트 파우더 형태로 된 것도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트에 비트 파우더를 한 숟가락 넣어 드시면 맛도 좋고 요거트의 유산균까지 함께 드실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비트 외에도 질산염이 풍부한 채소가 있습니다. 시금치, 루꼴라, 상추, 깻잎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 무청이나 열무에도 질산염이 풍부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김치 재료들이죠. 그래서 우리 전통 음식이 혈관 건강에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된장에는 아르기닌과 같은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김치 채소에는 질산염이 풍부하니 된장찌개에 김치 한 가지만 드셔도 2가지 산화질소 생성 경로를 모두 활성화하는 셈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금입니다. 된장이나 김치에는 염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짜게 드시는 것을 줄이는 것이 필수입니다. 같은 된장찌개라도 예전보다 조금 싱겁게 끓이시고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방식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첫째, 아침에는 강력한 구강청결제 대신 가볍게 입만 헹구세요. 둘째,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가능하면 레몬 넣은 물을 드세요. 셋째, 코호흡 습관을 들이세요. 넷째, 아침 허밍으로 산화질소를 15배 더 만드세요. 다섯째, 시금치, 비트, 깻잎 등 질산염 풍부한 채소를 매일 드세요. 이 5가지만 잘 실천하셔도 아침 혈관 건강이 눈에 띄게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너무 간단합니다.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순복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올해 74살이시고 예전에 해산물 좌판을 수십 년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어릴 때부터 짠 음식을 좋아하셨고 바닷가에서 일하다 보니 날씨 변화에 몸을 많이 노출하셨습니다. 이 어르신이 5년 전쯤에 아침 세수를 하시다가 갑자기 어지럽고 한쪽 팔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드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몇 분 만에 증상이 가라앉아서 그냥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일이 2-3번 더 있었고 결국 병원에 가셨더니 일과성 뇌허혈 발작, 소위 미니 뇌졸중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완전한 뇌졸중이 오기 전 경고 신호였던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어르신은 혈관 내피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혈액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작은 혈전이 일시적으로 뇌혈관을 막았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후 이 어르신은 생활 습관을 많이 바꾸셨습니다. 음식을 싱겁게 드시기 시작하셨고 매일 아침 채소를 드시고 산책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2년 정도 지나셨더니 혈압이 많이 안정되셨고 지금은 2딸의 손주들과 함께 주말마다 공원 산책을 하실 만큼 건강해지셨다고 합니다.
이 어르신처럼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예고 없이 오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몸은 오기 전에 여러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나이 탓으로 돌리거나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혈관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아두시면 자신의 몸 상태를 더 잘 파악하실 수 있고 혹시 비슷한 증상이 있으시면 조기에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무겁거나 두통이 있는 것입니다. 아침 두통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중 하나가 밤 동안 혈압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거나 반대로 기상 직후 혈압이 너무 급격히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특히 아침 두통이 뒷목에서 시작해서 머리 전체로 퍼지는 느낌이 있으시다면 혈압 관련 증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중에 아침에 이런 두통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정용 혈압계가 있으시다면 아침에 일어난 직후 화장실 다녀오고 조용히 앉아서 5분 쉬신 다음에 혈압을 재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침 혈압 측정의 기본입니다. 아침 혈압이 수축기 기준으로 135mm 이상이시거나 저녁에 재셨을 때보다 아침에 재셨을 때 혈압이 눈에 띄게 높다면 의사 선생님께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아침 혈압 급상승, 즉 모닝 서지는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는 발이나 손이 자주 저리거나 찬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오래 앉아 계시다가 일어날 때 발이 저린 것은 일시적인 혈액순환 문제로 금방 해결됩니다. 문제는 특별히 압박을 받은 것도 아닌데 손발이 자주 저리거나 항상 발이 차갑게 느껴지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말초혈관의 혈액순환이 좋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말초혈관은 가장 가는 혈관들인데 산화질소가 줄어들면 이 가는 혈관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혈관이 제대로 이완되지 않아 혈액이 충분히 흐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말초신경에 손상이 오면서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 저림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단순히 혈액순환 문제인지 아니면 당뇨 관련 신경 문제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경고 신호는 계단 오르거나 조금만 빠르게 걸어도 숨이 차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정도 운동은 거뜬했는데 요즘 들어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든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심장은 운동 등으로 몸이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할 때 박동을 빠르게 하고 더 많은 혈액을 뿜어냅니다. 이때 혈관이 충분히 넓어지고 혈액이 원활히 흘러야 합니다. 산화질소가 그 역할을 합니다. 산화질소가 부족하면 운동 시 혈관이 충분히 이완되지 않아 심장의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든 일을 해도 숨이 차고 가슴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이 새로 생겼거나 점점 심해지고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심전도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정민 선생님은 68살이신 전직 교사분입니다. 퇴직 후에 텃밭 가꾸기를 즐기셨는데 어느 날 밭에서 일하다가 가슴이 조이는 듯한 느낌과 함께 숨이 차서 쉬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햇볕이 강해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그 다음날 가벼운 산책 중에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병원에 가셨고 검사 결과 관상동맥에 협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아직 완전히 막히진 않았지만 70% 정도 좁아진 상태였습니다. 시술을 받으시고 현재는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 선생님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한 번만 더 무시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하셨습니다. 혈관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어김없이 나오는 주제가 있습니다. 동맥경화입니다. 동맥경화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동맥경화가 왜 생기는지 정확한 과정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동맥경화의 시작은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입니다. 혈관 안쪽 벽이 조금씩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높은 혈압, 높은 혈당, 흡연, 고콜레스테롤, 만성염증 등이 이 손상을 일으키는 주범들입니다. 내피세포가 손상되면 그 자리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몸의 면역세포들이 이것을 처리하려고 모여드는데 이 과정에서 염증이 생기고 점점 두꺼운 덩어리,
플라크가 형성됩니다. 이 플라크가 혈관을 좁히기 시작합니다. 혈액이 흘러야 할 공간이 좁아지니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플라크가 터지면 그 자리에 혈전이 생기고 그것이 혈관을 완전히 막으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됩니다. 여기서 산화질소는 어디서 작용하느냐? 바로 이 연쇄 과정의 처음부터입니다. 혈관 내피세포가 건강하고 산화질소를 잘 만들면 내피세포 손상이 줄어들고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기 어려워지고 염증도 줄어들고 혈소판도 뭉치지 않습니다. 즉, 동맥경화의 진행 속도 자체를 늦춰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생긴 플라크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산화질소가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산화질소를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산화질소를 보충하려고 노력해도 이것들이 있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첫 번째는 흡연입니다. 담배 연기에는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활성산소가 산화질소와 반응해서 산화질소를 파괴합니다. 흡연자에서 혈관 내피 기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이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담배를 피우고 계신 분이라면 산화질소를 아무리 보충해도 흡연이 그것을 계속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연이 혈관 건강에 미치는 효과는 어떤 약이나 식품보다 큽니다. 두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짧은 시간의 위기 상황에서는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가 유지되면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억제합니다. 산화질소를 만드는 효소의 활성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분들이 스트레스가 없으시겠습니까?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 부부 사이 걱정, 우리 주변에 걱정이 끊이질 않지요. 그런데 그 걱정 자체가 우리 혈관을 조금씩 해치고 있습니다. 걱정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밍이나 심호흡도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가공식품과 설탕입니다. 가공식품에는 나트륨, 트랜스지방, 정제설탕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혈관 내피세포의 염증을 촉진하고 산화질소 생성을 방해합니다. 특히 혈당이 높게 올라가는 식사를 자주 하면 혈관 내피세포가 포도당에 의해 직접 손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드시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드시는 식사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 급상승을 줄이고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 흡연, 만성 스트레스, 가공식품이 산화질소의 가장 큰 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채소를 먹고 허밍을 해도 이 세 가지가 있으면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제 운동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운동이 산화질소에 미치는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운동할 때 근육은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심장은 더 빠르게 뛰고 혈관을 통해 더 많은 혈액을 보내야 합니다. 이때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 이른바 혈류 전달 능력이 높아집니다. 바로 이 혈류 전달 능력이 혈관 내피세포를 자극해서 산화질소를 더 많이 만들도록 합니다. 운동을 하면 산화질소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운동 훈련은 혈관 내피세포 자체가 더 많은 산화질소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그러면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가장 효과적으로 산화질소를 늘려주는 운동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특히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입니다. 중간 강도라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 운동하면서 옆 사람과 짧은 대화는 할 수 있지만 긴 이야기는 하기 힘든 정도입니다. 숨이 약간 차지만 너무 힘들지는 않은 정도입니다. 걷기를 예로 들면 평소 걸음보다 조금 빠르게 팔을 흔들며 씩씩하게 걷는 파워워킹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서울건강증진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이 하루 30분씩 주 5회 중간 강도 걷기를 12주간 실시했을 때 혈관 내피 기능이 평균 23%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혈중 산화질소 전구체 농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30분씩 5회를 한꺼번에 내기가 어려우시다면 10분씩 3번으로 나눠도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10분짜리 3번이 30분 1번과 혈관 건강 효과가 비슷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근력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고 혈당을 더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혈관 내피세포가 보호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주 2회 이상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중 운동이 어려우신 분들,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신 분들께는 수중 걷기를 권해드립니다. 물속에서 걷는 것은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이 훨씬 적으면서도 혈류를 자극하는 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수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우리 혈관 건강, 특히 산화질소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혈압은 낮아지고 혈관은 쉬면서 회복합니다. 이 시간이 혈관 내피세포가 수리되고 재생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잠이 부족하면 이 회복 시간이 줄어듭니다. 또 수면 부족은 코르티솔 분비를 늘리고 이것이 산화질소 생성을 억제합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자는 동안 산소 공급이 반복적으로 끊기고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 활성산소가 산화질소를 파괴합니다. 수면 무호흡증 환자에서 고혈압,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것이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코골이가 심하시거나 낮에 항상 졸리시다면 또는 자고 나도 피로하시다면 수면 무호흡증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움이 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연배분들은 따뜻한 것을 좋아하셔서 방을 따뜻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더우면 깊은 수면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취침 전 따뜻한 족욕도 도움이 됩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말초 혈관이 이완되고 그에 따라 심부 체온이 낮아지면서 수면에 유리한 상태가 됩니다. 또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의 블루라이트는 취침 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같은 나이인데 혈관 나이가 훨씬 젊은 분들이 계십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물론 유전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들을 보면 유전자보다는 생활 습관이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코호트 연구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에서 심혈관 건강을 가장 잘 유지한 그룹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를 했고 채소를 몇 끼 드셨으며 짜게 먹지 않으셨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셨고 금연 또는 비흡연자셨습니다. 반면 심혈관 사고를 겪은 그룹에서는 이 5가지 중 2가지 이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82%였습니다. 이 숫자가 말해주는 것은 심혈관 건강은 대부분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실제로 60대의 생활 습관을 바꾼 그룹과 계속 나쁜 습관을 유지한 그룹을 10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생활 습관을 바꾼 그룹이 심근경색 위험이 41% 낮았습니다. 70대 바꾼 그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살에 시작하느냐보다 우리가 시작하느냐 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아침이 혈관의 가장 위험한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위험한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혈관 건강을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황금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련의 행동들이 그날 하루 혈관 상태를 결정짓습니다. 아침 물 한 잔, 가벼운 입 헹구기, 호흡, 허밍, 채소 위주의 아침 식사, 그리고 걷기까지 이것들이 하나씩 모여서 산화질소 수준을 높이고 혈관을 보호하고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아침이 우리에게 두렵고 위험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 혈관을 챙기는 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최성훈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1살이시고 예전에 농기계 수리를 하시던 분입니다. 손이 많이 거칠어지실 만큼
평생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3년 전부터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일정한 루틴을 지키고 계십니다.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그 다음 마당에서 5분간 허밍하면서 심호흡, 그리고 30분 걷기입니다. 식사는 된장국에 시금치 나물, 계란 하나가 기본이라고 하십니다. 3년 전 이 루틴을 시작하셨을 때 혈압이 162에 98이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서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혈압이 128에 78이 되었고 주치의 선생님이 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여도 된다고 하셨답니다. 이 어르신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비싼 약도 아니고 어려운 운동도 아니고 그냥 매일 아침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것을 했을 뿐인데 몸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대단한 결심 한 번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꾸준한 반복에서 옵니다. 이제 마무리를 앞두고 조금 더 실용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혈압약을 드시면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의미 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약을 먹고 있는데 음식이나 운동이 뭔 소용이냐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반대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혈압약은 혈압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산화질소를 늘리는 생활 습관은 혈관 내피세포 자체를 건강하게 회복시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서로 다른 기전으로 혈관을 보호합니다. 즉,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이 생활 습관까지 하시면 더 효과적으로 우리 심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혈압 약물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한 그룹이 약만 복용한 그룹에 비해 심혈관 사건 발생률이 31% 낮았습니다. 다만 생활습관이 좋아지고 혈압이 안정되었다고 해서 절대로 혈압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끊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용량 조절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당뇨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화질소가 혈관을 보호하는 것과 혈당을 낮추는 것은 함께 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이번에는 음식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산염이 풍부한 채소를 드실 때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조리 방식입니다. 채소를 오래 삶거나 지나치게 고온에서 볶으면 질산염이 많이 파괴됩니다. 또 채소를 물에 오랫동안 담가두면 질산염이 물에 빠져나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 데치거나 가볍게 볶는 것입니다. 비빔밥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나물들을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이 딱 좋은 방법입니다. 또 쌈장에 상추나 깻잎으로 쌈 싸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비타민C가 풍부한 것을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레몬, 귤, 딸기, 파프리카에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식사할 때 귤 하나나 작은 파프리카 한 조각을 함께 드시는 것만으로도 산화질소를 더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늘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알리신이 혈관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마늘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음식에는 마늘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다만 마늘도 너무 많이 드시면 위장 자극이 있을 수 있으니 하루 2, 3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우리 식탁에 등푸른 생선도 중요합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멸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직접 지원하고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며 혈소판 응집을 억제합니다. 주 2, 3회 등푸른 생선을 드시는 것이 심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우시거나 조리실 때 찌는 방법이 가장 좋고 너무 짠 양념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잠깐 마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세대 분들을 보면은 자신의 건강보다 자식 걱정,
손주 걱정을 훨씬 더 많이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의 미덕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신을 너무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건강해야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손주들 곁에서 오래 있어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우리 가족을 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들, 물 한 잔, 가볍게 입 헹구기, 허밍, 채소 한 접시, 30분 걷기, 이것들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하나씩 해보세요. 여러분,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물 한 잔만 마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오봉남 어르신은 76이시고 평생 가정주부로 사셨습니다. 아들 셋을 키우느라 자신의 건강은 항상 뒤였다고 하십니다. 그러다 60대 후반에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진단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식이조절과 운동이 너무 힘드셨다고 합니다. 뭘 먹어야 할지, 어떻게 운동해야 할지 모르겠고 몸도 무겁고 귀찮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 딱 하나만 해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20분 걷기였습니다. 다른 건 하나도 신경 쓰지 말고 그것만 하라고 하셨다고요. 그렇게 한 달을 하셨더니 조금씩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채도 조금 더 먹고 싶어지고 짜게 먹던 것도 조금씩 줄이게 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6년째 매일 아침 걷기를 거르지 않으십니다. 혈당도 혈압도 많이 안정되셨습니다. 이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건강이 좋아지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더 건강해지더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기분은 서로 돕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산화질소라는 놀라운 물질이 있습니다. 혈관을 넓혀주고 혈전을 막아주고 혈관 염증을 줄여주는 혈관 건강의 핵심 물질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특히 40대 이후부터 이 산화질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 연배에서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가 혈관에 가장 취약한 시간입니다. 혈압이 급격히 오르고 혈액은 끈적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아침 기상 직후 물 한 잔을 드시되 레몬을 넣으시면 더 좋습니다. 강력한 구강청결제 대신 가벼운 입 헹구기로 입안의 유익한 세균을 지켜주세요. 코로 숨쉬는 습관을 들이시고 아침에 허밍을 5분이라도 해보세요. 산화질소 생성이 크게 늘어납니다. 시금치, 깻잎, 비트 같은 채소를 매일 드시고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을 소금을 조금 줄여서 드세요. 그리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걸으세요. 이것들이 우리 혈관을 지키고 우리 모두를 심근경색과 뇌졸중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우리 가족도 행복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가족이나 이웃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 덕분에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아침 루틴이나 혈관 건강을 위해 실천하고 계신 것들을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아침을 바꾸면 우리 혈관이 바뀌고 혈관이 바뀌면 우리 삶이 바뀝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 마무리하시고 내일 아침에도 좋은 습관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곁에서 늘 응원하겠습니다.